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3차 공판 기일입니다. 자, 이 재판에서 고성이 오가고 조국 전 장관의 최측근들이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국 전 장관은 당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다가 이 청문회 준비 신상팀장인 지금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으로 영전된 김미경 씨에게조차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당시 법무부 대변인 등의 진술이 처음 공개됐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조국 전 장관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조차도 강남 빌딩 생각 있는 사람은 정치하지 마라 그랬는데 또 이 강남 빌딩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들이 또 공개됐습니다. 자, 검찰 바짝 정경심 씨를 조욕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송인권 부장판사와 검찰 간에 열람 등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고성이 오가는 등 아주 아수라장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소란한 이 정경심 재판. 자, 검찰은 오늘도 정경심 씨 측 변호인을 압박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풍경들이 벌어졌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미경 씨, 조국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지금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으로 영전했습니다. 당시 이 조국 청문회 당시 청문회 신상팀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김미경 청문회 신상팀장에게까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3차 공판 기일입니다. 검찰과 정경심 씨 측 변호인은 치열하게 법적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측근들의 진술들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조금 놀랄만 합니다. 자, 김미경 당시 신상팀장. 검찰 진술서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신상팀장 김미경에게 거짓말을 하며 사모펀드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당시 정경심 교수와 긴밀히 접촉하며 허위 사모펀드 해명 자료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부터 청와대 행정관으로 호흡을 맞추며 최측근으로 불렸던 김미경 비서관, 당시 김미경 신상팀장의 진술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측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검찰이 견강부회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 진작 검찰에서 진술하지 그랬습니까? 자,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국의 거짓말 의혹과 함께 조국의 트위터, 정경심 교수의 강남 빌딩 문자, 상세한 배경을 공개하면서 정경심 씨 측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식한 듯 하얀 마스크를 귀에 걸치고 재판정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자, 검찰이 공개한 이 김 비서관의 진술서. 김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이 자신에게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코링크 P 측의 자료가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은 이미 자택에서 정경심 교수의 지시를 받은 코링크 P 관계자에게 사모펀드 자료를 건네받은 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이 코링크 P 관계자한테 사모펀드 자료를 건네받고도 이 김 비서관한테는 자료가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김 비서관이 진술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김미경 청문회 신상팀장은 신상팀장입니다. 조국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심지어 조국은
자신의 청문회 신산팀장인 최측근 김미경 비서관에게조차도 거짓말을 했다고 검찰은 주장한 겁니다. 자, 검찰은 또한 조국의 장관 청문회를 담당했던 김후곤 당시 법무부 기조실장, 박재옥 당시 법무부 대변인의 진술도 공개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 자료를 직접 전달받았던 사실은 몰랐다, 이렇게 진술했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몰랐는데 조국은 이미 이 자료를 직접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검찰이 주장하는 조국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조국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조국의 거짓말, 청문회 준비단에게까지 거짓말을 했다고 검찰은 지적한 겁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경위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해명이 필요하다. 자, 조국 전 장관 측은 중앙일보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펀드 보고서를 직접 받은 것은 맞다. 인정했습니다. 펀드 보고서를 받았답니다. 수정 요청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어쨌든 수정 요청을 하든 말든 조국 전 장관이 펀드 보고서를 직접 받았는데 이 청문회 준비팀, 자기의 측근들한테도 거짓말을 한 게 맞다면 정경심 씨나 조국 씨는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정황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 검찰은 코링크의 허위 해명 자료는 조국과 정경심 간의 통화, 정경심과 사모펀드 관계자 간의 통화를 거쳐 만들어진 사실을 재판에서 또 공개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홍준표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재판에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성완종 리스트 논란 당시 조국 전 장관이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한 트윗을 공개했습니다. 이 트윗을 보면 재밌습니다. 자, 민정수석의 차명재산 운영에 대한 미필적 인식의 증거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홍준표 지사가 2015년 불법 정치자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시 홍준표는 아내의 비자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홍준표가 계산된 발언을 했다고 조국은 당시 주장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은 트위터는 사건과 상관이 없다,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정 교수의 재판과 같이 이날 재판에서도 조국 전 장관을 가리키며 최고 권력자, 임무회피, 권한 사적 이용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자, 조국이 홍준표를 비판했던 과거의 트윗이 이제 부메랑이 돼서 조국 본인에게 돌아온 겁니다. 이미 조국은 이런 공직자윤리법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어긴 게 아니냐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자, 검찰은 또 이 강남빌딩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강남빌딩 사려고 뭐 이런 이야기를 보고 이 정경심 씨 측에서 논두렁 시계 사태의 재발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남빌딩 문자의 자세한 배경도 검찰이 공개했습니다. 자, 정경심 씨가 내 꿈은 강남빌딩을,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이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한 차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모든 사람은 강남 건물 구입을 꿈꿀 수 있고 그 자체가 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부에 대한 욕심이 범행 동기가 되는 사례는 많다. 그러면서 이 조범동, 정경심, 조국 간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2017년 7월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정경심 교수에게 사모펀드 운영 1년차에 7억에서 14억으로 2년차에 14억에서 25억으로 재산을 불리는 높은 수익률을 제안했다. 어우, 대단한 재주입니다. 이러면 뭐 누가 돈 못 벌겠습니까? 어쨌든 조범동 씨, 조국의 오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한테 이렇게 제안했다는 겁니다. 정경심의 강남 빌딩 문자는 그 제안을 받은 직후 정경심이 동생에게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검찰이 공개한 정경심 교수의 문자와 텔레그램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정경심이 말합니다. 조범동 씨에게 내일 아침 어디로 갈까요? 조범동,
사업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음동이 정경심에게 설명한 펀드 구조 메모를 공개합니다.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 음극재 펀드 투자 1차 운용에서 7억 있으면 14억, 2년차 운용하면 25억까지 만들 수 있어. 정말 대단한 제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 음극재 펀드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불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 말고도 많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텔레그램과 문자 메시지들이 공개됐습니다. 자,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송인권 부장판사, 검찰과 변호인단 간에는 검찰이 증거로 확보한 동양대 PC 2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모 씨의 하드디스크 2대의 이미징 등 열람 등재 등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당히 치열하게 법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최측근들의 진술을 통해서 조국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재판에서도 계속해서 조국 부부의 일들은 공개될 겁니다. 어차피 다 검찰이 수사한 것들은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조국 부부가 궁지로 몰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